안녕하세요. 금일은 스위스 선사 메스시의 선박 발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세계 선사 순위 1위인 메스시사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세척 확정의 세척 옵션에 임한 2000TO급 렌즈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선박에 수주한 곳은 차이나 머천츠 인더스트리 홀딩즈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하이조옹 인더스트리엘의 하이맨 조선소입니다. 하이조옹 인더스트리엘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ULCV, 부문에 처음 진출한 것입니다. 메스시사는 중국의 거의 모든 대형 컨테이너 건조 가능한 조선소를 참여시켜 공격적인 신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조선소를 자신들의 전략적 건조 장소로 낙점하고 선박을 발주 및 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욘드 쉬핑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MSC는 이미 2025년에 62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으며 모두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했습니다. 주요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글리 헤비 인더스트리의 21,000TU 10척, 24,000TU 10척 발주, 한통시프 헤비 인더스트리의 21,000TU 10척 발주, 저지항 챙홍 인터내셔널의 19,000TU 12척 발주, SWS, 상하이 웨이즈러호 시프빌딩, 19,000TU 6척 발주, 팽나이 징글로 시프빌딩의 11,500TU 8척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분은 다른 조선소보다 빠른 선박 인도 조건이 선박 건조 계약을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의 성가 수준을 보면 총 계약 금액이 12억 달러 이상으로 정확한 금액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석으로는 2억 600만 달러에서 2억 1천만 달러 수준에서 성가가 결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근에 하나오션이 수주 예정인 양밍이온의 15,000TU급 컨테이너선의 성가 2억 2,500만 달러와 비교가 됩니다. 선박의 규모는 크고 성가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 건조 시장에서 중국의 성가 경쟁력은 주변 국가, 한국, 일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발주하는 선주사에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메스시사의 이번 선박 발주 이전인 지난 5월에 중국 조선에 대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메스시사의 6척의 새로운 선박에 대한 조달 계획이 일시적으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박 발주를 보류한 이유는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미국 조선업을 복원하고 해양, 물류, 조선 부문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불합리한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과입니다. 메스시사의 경우는 모든 선박을 중국에 지속 발주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성가가 높은 한국 및 일본 조선소에 발주하는 것보다 성가 수준에서 15에서 20% 정도 성가가 낮은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논리가 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개정 미국 입항 수수료 정책 시행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배경이 궁금한 것입니다. 중국에 발주하는 선박의 성가 수준이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분석하는 메스시사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2025년 시행 포트 수수료 정책은 3가지 구분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과세됩니다. NXI는 중국 국영 또는 민간 소유 선사가 운항, NX2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NX3는 특정 화물선, 차량 렌지선입니다. MSC는 NX2, 중국 건조선에 해당되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메스시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금융 리스 구조, SPV 활용로 자산 소유권과 운용, 책임을 분리한 방식은 단순한 회계 전략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특히 미국의 입항 수수료, 포어트피, 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SPV, 스페셜 퍼퍼스 비이켈은 하나의 특정 자산인 선박을 보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법인체입니다. 즉,
실제 선박 운항사는 MSC와 같은 글로벌 선사이지만 해당 선박의 법적 소유자는 별도의 SPV가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규정상 중국 건조 선박이더라도 실제 입항 시점의 소유자, 운항자 법인 주소지 및 책임 주체가 달라지면 제재 적용이 100% 자동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MSC가 스위스 소재 법인으로서 리스 운영만 한다면 중국 건조, 중국 소유라는 이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NXI, 2 모두 피할 수는 없지만 NX2 단독 적용에선 예외 조항 감면 규정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X2는 선박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기술적 사실에만 근거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MSC사가 발주한 선박의 보유 구조의 예가 사실이라면 해당 선박의 운용자가 비중국계, 스위스 MSC, 이고 소유자가 SPV 등 제3국 법인이라면 중국 정부의 영향력,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자산임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항 시 전략적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이 생겨 감면 또는 유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리적인 맹점을 MSC사가 활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가 법안을 추가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 순위 1위 MSC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봉량은 671만 5,553 TEU, 927척, 자체 보유 선박의 선봉량은 390만 6,236 TEU, 649척입니다. 자체 보유 선박의 규모는 인도받는 선박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박의 선봉량은 280만 9,317 TEU, 278척이며 신규로 주문한 선박의 선봉량은 217만 1,521 TEU, 129척입니다. 메스시사는 전 세계 선대 규모의 20.6%를 차지한다면 2위 머스크 선사는 14.1%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스시사의 선대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머스크 선사는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메스시사의 신규 선박 발주 규모를 보면 129척으로 다른 선사의 발주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며 선사 순위 3위인 케메시즘의 신조 발주 규모 94척, 148만 9,480 TU가 다음으로 큰 규모 발주인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선박 발주는 노후 선박 교체 및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선박 발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스시사의 선박 발주 구사 전략이 앞에서 언급한 사실과 일치한다면 유사한 방법으로 한국, 일본이 아닌 중국에 발주하는 선사들의 수는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렌즈 운반선의 발주는 렌즈 수요처의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렌즈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가 증가하면 렌즈 발주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